예전에 산책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큰 소음 때문에 강아지가 소음 공포를 느꼈다면 똑같은 그 횡단보도에서 소음이 들리지 않더라도 예전의 기억 때문에 공포를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클래스 훈련팀장 신태희 훈련사입니다. 오늘 배워볼 주제는 소음 공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소음 공포라는 것은 반려견이 큰 소리나 이상한 소음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강한 공포를 가지고 있을 때 소음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공포와 패닉에 가까운 반응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불안과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소리와 관련된 상황에 반응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예전에 산책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큰 소음 때문에 강아지가 소음 공포를 느꼈다면 똑같은 그 횡단보도에서 소음이 들리지 않더라도 예전의 기억 때문에 공포를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소음 공포에 대한 주요 증상으로는 강아지가 몸을 떨거나 보호자님 뒤로 숨거나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강아지가 귀를 뒤로 젖히거나 꼬리를 말아서 밑으로 내리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헐떡거리거나 침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요. 보호자님한테 매달려서 안아달라고 하거나 자꾸 도망가려고 줄을 당기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배변 실수,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면서 그러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음이 없어도 불안한 예측 행동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강아지가 거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음 공포가 많이 발현되는 견종들도 따로 있어요. 이 소음 공포는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받고 신경생리학적 민감성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견종에 대한 민감도 차이도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셰퍼드 계열이 이 소음 공포가 많이 발현되는 견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셰퍼드 계열은 양을 지키는 일을 했던 친구들로서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인간 사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민감성이 원인을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꾸 발생을 하고 너무 많은 소음들이 있다 보니까 경계심이 많이 생기고 훈련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셰퍼드 계열로는 저먼 셰퍼드, 그리고 벨지안 셰퍼드로 그로넨달, 라케노이즈, 마리노이즈, 테르뷰러 이러한 견종들이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더콜리 친구들도 이 소음 공포에 굉장히 취약한 견종입니다. 이 보더콜리 친구들은 기재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지능이 높기 때문에 소음들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 낮은 소음에서도 한번 내가 공포를 느꼈다라고 인식이 되면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보더콜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소음 공포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요. 세 번째로 셔틀랜드 십독, 흔히 줄여서 셀티라고 많이 부르죠. 셔틀랜드 십독 같은 경우에도 보더콜리와 비슷한 이유로 많이들 소음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격이 예민한 그런 친구들이 소음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를 하다가도 갑자기 소음이 들리면 집중력이 깨진다거나 혹은 그쪽을 응시하면서 경계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오시라고 하죠. 혹은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잭러스 테리어, 코카 스패니얼, 그리고 허스키, 사무예드 이런 친구들도 이 소음 공포를 많이 느끼는 견종들에 속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견종들 중에서도 보더콜리와 셰퍼드가 특히나 소음 공포에 가장 취약한 견종입니다. 통계적으로 다른 견종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정도의 높은 소음 공포 발현율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음 공포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유전적 요인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의 민감성 차이 때문인데요. 신경 전달 물질로는 세로토닌, 도파민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견들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민감성이 크다고 하면 자식견들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똑같이 소음 공포를 느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화 부족입니다. 사회화 시기 때 여러 가지 소음을 경험해보고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고 이미 학습을 한 경우에는 소음이 들리더라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성견이 되고 나면 새로운 소리에 대해서 호기심보다는 공포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사회화 부족으로 인해서 다양한 소리에 적응을 하지 못해 소음 공포가 발현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트라우마 경험 때문입니다. 폭죽이나 청소기 소리 같이 갑자기 큰 데시벨이 울리는 것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소음 공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청소기 같은 것들도 멀리서 소리를 들려주고 점점 가까운 데서 소리를 들려주고 하는 등의 방법, 폭죽 같은 것들도 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하면 집에 최대한 방음을 해주고 보호자님께서 간식 같은 거에 급여를 해주시면서 폭죽에 대비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학습된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불쾌한 일이 함께 일어나게 되면 이 친구들은 불쾌한 일이 소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음 공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강아지들이 학습된 연관성으로 인해서 소음 공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 노령견의 변화입니다. 청각의 이상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단순히 불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음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지 능력이 저하됨으로써 원래 잘 듣던 소리도 새로운 소리로 느끼거나 혹은 공포스러운 소리로 느끼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소음 공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음 공포를 보이는 반려견들은 기질 자체가 소심하거나 예민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혹은 사회화 시기에 소음에 대한 사회화가 진행되지 않아서 낯선 소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소음 공포를 보이는 반려견의 경우에는 둔감화 교육 중에서 계통적 탈감작법, 체계적 민감 손실이라고도 표현을 했었던 해당 교육을 통해서 낮은 강도의 소리부터 점차 소리의 강도를 높여줌으로써 소리에 대한 둔감화를 시켜주고, 한 가지 소리에 대한 둔감화를 했다면 또 다른 소리에 대한 둔감화를 하면서 소리의 다양성을 늘려주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소음 공포를 느끼는 반려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음이 들리지 않더라도 이전에 들었던 소음에 대한 경험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누적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연히 소음 공포가 생기기 이전에 사전에 미리 여러 소음들을 들려주고 소음 공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이미 소음 공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둔감화 교육을 통해서 반려견에게 소음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음 공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음 공포를 가지고 있는 반려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 공포를 가지고 있는 반려견이 있다고 하신다면 꼭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교육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련사 우리는 훈련사